네. 어떻게 좀 방송 이제 몇 번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좀 해볼만 하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야 이게 만만치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하면 할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요. 오.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하나밖에 못 보니까 네. 그 많은 걸 생각 못 했는데 이제 조금씩 하나씩 뭔가 보이기 시작하면 제가 못하는 부분 챙겨야 되니까 점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야.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주클럽에서 소개할 기업은 어디인지 자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소개드릴 기업은 GNC 에너지라는 기업인데요. GNC 에너지. 사실 그 지난번에 한번 그 코스닥 3-4개 주인 바이오 기업 아미코젠을 저희가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확실히 그 좀 새롭게 상장하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그 상장 첫날부터 좀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오늘 그 이번 내달 2일에 상장을 앞둔 기업인 GNC 에너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또 GNC 에너지는 또 올 들어 최대 청약률인 1251대 1을 기록해가지고 관심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청약 경쟁률이 네. 1251대 1. 네. 야, 그러면 내가 한 10,000주 사겠다 이렇게 돈을 넣었지만 결국 돌아오는 거는 한 8주. 그렇죠. 굉장히 낮은 확률입니다. 근데 나 10,000주 살게요. 그랬더니 에라. 안 된다. 줄 수 없죠. 저 뭐죠? 이 떡이나 하나 먹고 떨어져라 뭐 이런 분위기 같은데 너무 높네요, 그죠? 네, 너무 높습니다. 야, 이게 청약 공모주 청약 참 쉽지 않습니다. 네. 인기가 많은데 어떤 일을 하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일단 그 GNC 에너지라는 회사는 그 사명에서도 좀 알 수 있듯이 비상용 발전기, 그리고 소형 열병합, 바이오가스 발전 설비들은 생산하고 관리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에너지 서비스 업체입니다. 에너지. 네. 그 또 최근 3년 동안에 그 인터넷 데이터 센터와 그리고 연구개발 센터 등 정보기술 분야에서 발전기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할 정도로 하하. 굉장히 좀 확고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그 임직원 수는 한 56명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1993년도에 설립돼서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호. 그래서 본사는 지금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고요. 공장은 충남 당진에, 그리고 발전소는 수도권 매립지에, 그리고 해외 법인도 2개가 있는데 캄보디아와 베트남에 지금 하하. 있습니다. 20년이 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야, 대단한 회사입니다. 자, 이런 회사들 일단 상장을 한다니까 대주주 지분이 얼마나 많은지 또 창출사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건지 한번 좀 따져봐야 돼요. 네, 어떻습니까? 처음이다 보니까 좀 자세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네. 그 안병철 지금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 지분율이 44.4%입니다. 그 보호 예수는 상장 후 1년이고요. 그리고 특수관계인은 주로 임원과 관계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주 조합이 1.1%이며 보호 예수는 배정 후 1년간 의무 예탁입니다. 또 한국산업은행과 벤처금융이 각각 15.4%, 4.8%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우선주고요. 그리고 나머지 13.3%는 직원들과 같은 구주주, 그리고 21%가 공모주주입니다. 야, 여기 보니까 대주주 지분도 적지 않게 있고요. 네, 맞습니다. 산업은행, 벤처금융, 네네. 여기는 이제 우선주로 가지고 있군요. 네, 우선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기술 부분 발전기 시장 점유율이 70%다. 네. 정보기술 부문 구체적으로 좀 사업 그 영역을 좀 확인해 봐야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은 그 전력 자체가 그 매년 여름마다 되게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전력 대란, 그러니까요. 블랙아웃, 정전 이게 사실 이번 여름에 굉장히 핫한 단어였잖아요.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확실히 GNC 에너지와 같은 그 비상용 발전기 에너지 그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 GNC 에너지 산업 부분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비상 발전기 사업 부문, 그리고 소형 열 병합 발전기 사업 부문, 그리고 바이오가스 발전기 사업 부문 이렇게 3가지로 나뉘는데요. 그 첫 번째로 소형 열병합 발전기는 그 대형 원자력이나 화력 발전소가 어떤 그 환경 문제나 안정성 문제에서 좀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안으로 좀 관심을 받고 있는 현재 가스비가 좀 높은 편인데요. 셰일가스 개발 관련해서 가스 요금이 좀 하락하게 되면 회사 측은 앞으로 좀 발전 가능성 경제성으로 봤을 때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소형 열병합 발전. 예, 네.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제일 위에도 지금 위치해 있는데 비상 발전기 사업입니다. 이게 그 지금 GNC가 성장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를 하고 비상 발전? 예, 비상 발전기 사업. 이 건설 경기 호황과 더불어 매출 증가가 있었고 최근에는 그 전기가 끊어지면 안 되는 곳 있지 않습니까? 뭐 IT 센터라든지 IT 기업들, 뭐 네이버 이런 데. 그런데 분야에서 매출액이 지금 올해만 256억 원으로
2015년까지 한 400억 원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네. 글로벌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규모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서 매년 수백억 달러씩 늘어나고 있어서 성장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말보다는 좀 더 확정적인 어떤 말을 그렇죠.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관련해서 그 대표인사 인터뷰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보시죠. 저도 2000년대 초반엔 건설 경기 호황으로 인한 건설 분야에서의 비상발전의 증가, 2010년 이후에는 특히 IDC, 요즘 데이터 폭증이라는 IDC 쪽에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꾸준히 매출이 신장했고, 특히 저희는 다양한 거래처를 갖고 있습니다. IDC 쪽에 국내 4대 회사, 삼성 SDS, LG U+, LG CNS, 그다음 KT 등, 그다음에 발전소 건설은 엔지니어링 회사, 그다음 건설사 등 다양한 거래처를 가지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포트폴리오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꾸준한 매출 신장을 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은 비상발전 이런 거가 좀 발전기가 좀 있나요? 없나요? 일단 있다고 합니다. 네, 있습니다. 아. 네, 있습니다. 우리도 고객 아닌가요? 네. 예, 한번 따져봐야 되겠지만 고객일 가능성이 높죠. 70. 네. 우리 발전기는 없다고 그러고 비상 전원 공급 장치는 있다고 네, 우리 윤재식 PD가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발전기는 아직 없군요. 네. 다만 전원 공급 장치는 있다. 장치가 있다. 뭔가 좀 딴 데서 임시 응급적인 전원을 땡겨오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배터리라고 합니다. 배터리. 배터리가 있다. 충전해서 쓰는 어디에 있는지 잘 숨겨놓은 것 같습니다. 잘 안 보이는데. 여튼간에 이 전기가 꼭 필요한 끊겨서는 안 되는 네. 기업들이 네네. 고객이군요. 그렇죠. 주요 고객이 되죠. 그렇습니다. 실적 한번 보십시오. 실적 흐름이 어떻습니까? 일단 그 지난해 매출액은 601억 원. 어이, 꽤 크네요. 예. 네. 영업이익은 38억 원. 오호. 그리고 순이익은 3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아하. 그 올해는 작년 대비 한 15% 매출 성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그 더불어 2017년까지 매출 1,0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실적까지 받고 성장한다 이거죠. 15% 올해. 네네. 투자자들 아까 청약률이 1251대. 1250대 1. 네. 관심이 많은데 이 또 너무 관심 많은 기업들이 또 먹을 게 별로 없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자, 투자 주의사항 좀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은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GNC 에너지의 지금 매출 세 가지 중에 비상용 발전기 사업이 그 전체 매출의 90%를 그러니까, 차지할 정도로 좀 편중된 면이 있습니다. 근데 회사 측에서는 사실 이게 전문성이 오히려 강점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죠. 특히 요거를 바탕으로 해외 매출 비중도 좀 늘려간다고 합니다. 대안이죠, 일종의. 베트남 같은 경우에 그 비상 발전기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데요. 베트남은 한국과 달리 한국보다 훨씬 더 전원이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 비상 발전기의 어떤 중요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최근 한국 건설사들이 베트남에 넘어가서 건물을 많이 짓고 있는데 그 다른 회사와 차별화를 위해서 100% 비상 전원을 확보한다고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 20% 정도 비상 전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그에 비해서 차가 큰 걸로 봤을 때 시장 규모가 확실히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리고 현재 지금 해외 매출 그 전체 비중이 한 15에서 30%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 회사 측은 더 그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그리고 건설 경기에 민감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뭐 한국, 일본, 대만 같은 경우에는 비상발전기 설치 관련 법이 있어가지고 좀 안정적인 수익을 또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 이런 건물 같은데도 필요하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얘기가 돼요. 네네. 왜냐하면 지금 전기 끊기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네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파트에 전원이 이제 두절되면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못 가요. 화장실. 왜냐하면 물을 끌어올리지를 못합니다. 모터가 못 돌아가니까. 화장실 못 가면 어떡해요? 그렇죠. 아무것도 못하죠. 대란이 일어나죠. 특히 또 요즘엔 고층 건물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엘리베이터 같은 거 아우. 자칫해서 멈춰버리면 굉장히 큰 혼란이 있을 수 근데 있죠. 그거에 비해서 이익률은 한 5% 정도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비상발전기 하면 이익률이 한 10% 될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업 목표 짧게 한번 정리해 주시죠. 아까 저 바이오 가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네네네. 그거를 좀 성장 동력으로 키우려고 하는 건지 어떤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비상용 발전기가 좀 편중돼 있다 그랬는데 그에 대한 대안으로 또 바이오가스 발전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가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 바이오가스 엔진 발전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가지고 수도권 매립지에서 지금 전력 생산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회사 측은 사실 지난해 바이오 부분 매출액이
한 7억 4,100만 원 정도이고 올해는 한 3배 정도 늘어난 21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바이오가스가 또 좋은 이유가 가스비와 인건비 등만 비용으로 나가기 때문에 한 마진율이 한 60% 정도라고 하네요. 그래요. 저렴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고부가 가치 상품이기 때문에 역시. 지금 현재는 한 개밖에 없는데 발전소가 한 2017년까지 10개로 늘려가지고 매출액 규모를 200억 원 정도로 키워나갈 생각이라고 합니다. 또 특이한 점은 제가 이거 취재하다 발견한 건데 벨라루스라는 나라의 공장 그 농장들과 MOU를 맺었답니다. 벨라루스? 네, 유럽 쪽에 있더라고요. 벨로루스 아니면 벨라루스? 벨라루스. 벨라루스죠. 네, 벨라루스. 예. 벨라루스. 네. 벨라루스. 이게 발음이 좀 어려운데 그 MOU를 맺었는데 그곳의 농장에서 이게 젖소들 분뇨가 나오는데요. 그렇죠. 그 그냥 퇴비로만 썼답니다. 기존에는. 근데 그게 사실 가스가 발생하니까 그 현지에다가 가스 엄청나죠. 그렇죠. 그 발전소를 해가지고 현지에다 공급하는 뭐 그런 계획도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네. 요 관련해가지고 자세하게 좀 안병철 그 대표이사의 인터뷰 들어보시죠. 세계 각국에서 석유 자원 고갈, 온난화 현상 등 신재생 부분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풍력이나 태양광은 주로 대기업에서 진출했으나 저희들은 비상발전기 기술을 이용하여 2006년부터 한국기계원과 같이 국가에서 정책 자금을 지원받아 바이오가스 국산 발전시 시스템 개발에 성공했고 4년간 수도권 매립지에서 실증 사업을 거쳐 바이오가스 발전 플랜트를 완공한 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성장성도 상당히 좀 많이, 열심히 좀 갈고 닦고 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언제 상장해요? 일단 내달 2일에 상장하고 10월 2일에? 네, 10월 2일에 상장을 하고 네. 오늘이 오늘이 27일인가요? 7일인가요? 8일인가요? 네, 정확한 날짜 제가 네, 날짜도 모르고 7일이네요. 네, 7일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모 물량은 한 120만 주 되고 그리고 지금 24만 주는 일반 투자자에게 들어가고 네. 90만 주 정도가 기관에게 배당이 되는데요. 대표 주관사는 교보증권입니다. 그리고 그 아까 그 경쟁률이 굉장히 청약 경쟁률이 높았는데요. 청약 증거금 같은 경우에 지금 1조 8천억 원 가까이 몰렸고 공모가는 희망 공모가 상단인 5,800원보다 200원 오른 6,000원입니다. 주당. 그리고 GNC 에너지는 이번 공모를 통해서 70억 원 가량의 자금을 얻을 예정인데요. 이걸 통해서 그 충남 당진에 있는 성문 산업단지 내 부지를 매입하고 공장을 신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스닥 상장을 통해서 어떤 네임밸류를 높여서 지방과 그리고 해외에서 어떤 투자를 하고 어떤 생산을 하는 그런 기업으로 나가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 정리도 아주 깔끔하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뭔가 미래가 있어 보여요, 미래가. 미래가 밝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멀리 부산에 계시는. 이렇게 감사합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40분이 조금 전에 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방송, 우리 시간이에요, 그냥. 네, 우리끼리 하는 시간. 알겠습니다. 자, 청약 경쟁률이 1250대 1. 대단합니다. 그죠? 네네. 네, 요새 에너지 시대인 것 같아요, 정말. 정부의 주요 과제는 부채 관리고, 기업들의 주요 어떤 그 과제 중에 하나는 이제 에너지 산업입니다. 에너지 산업. 신재생 에너지. 네, 이런 겁니다. 자, 종목 탐험. 시간이 또 별로 없습니다만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